자, 유리함수 파트부터 갑시다. 일단 이 개념부터 가면요. 이 유리식이라고 돼 있죠. 조금 확대해서 할게요. 자, 유리식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B분의 A 꼴로 나타낸 식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유리수라고 배웠었는데 유리수는 정의가 뭔지 기억나요? 유리수는 정의가 뭐였어? 두 정수 아니면 자연수에 대하여 A, B에 대하여 B분의 A 이렇게 나타낸 꼴이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정수나 자연수로 돼 있을 때 A, B가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다항식 A, B를 B분의 A 꼴로 나타낸 식이다.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유리식은 이런 꼴인데 두 다항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1분의 1 이것도 유리식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이런 것도 유리식이고 그리고 1분의 x 플러스 1도 유리식이겠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다항식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야? 이 중에서 어떤 게 다항식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들아 다항식이 뭐였죠? 그치, 항이 그냥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분수 형태로 돼 있진 않고 그냥 뭐 항이 한 개, 뭐 3, 아니면 뭐 x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x 플러스 3이라던가 뭐 x제곱 플러스 뭐 2x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 다항식이죠. 그럼 요거를 이 다항식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야? 몇 번째 거? 세 번째 게 다항식이겠죠. 왜냐면 이건 1분에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x 플러스 1이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다항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셋 다 뭐라고 하고 유리식이라 하고 다항식은 어떤 거? 이 중에서 얘만 다항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분모에 x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은 애초에 우리가 하나씩 이제 더해서 나타낸 항을 하나씩 더해서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 그때 분모에 x가 들어있으면 분수식이라고 해요. 분수식이라고 하고 그다음 분모에 미지수가 안 들어있으면 변수가 안 들어있으면 다항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식은 네, 요것들이 분수식이 되는 거야. 뭐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예시 써놨대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항식이고 네, 분수식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1분에다 보니까 이거는 네, 그냥 x 플러스 1로만 봐도 이런 것도 다항식이겠죠. 자, 그리고 유리식의 성질 갈게요. 자, 유리식 성질은 지금 밑에 1번부터 있는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지금? b분의 a는 뭐라고 돼 있어? b분의 a에 이제 c를 위아래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어떤 다항식에다가 분수식에다가 내가 위에다가 아래에다가 뭐를 동시에 곱하면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곱해도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똑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유리식은 위아래 같은 걸 곱해도 똑같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위아래 똑같은 걸 나눠도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볼게. 자, 여기 유리식 계산이 있죠. 뭐 4층 연산인데 당연히 기본적인 4층 연산들. 우리가 숫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 뭐 3분의 2 더하기 뭐 3분의 뭐 5라고 한다면 이거 3분의 7이 되죠. 이거는 이 둘이 더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리식에서도 이렇게 분모 통분해서 위에 더하면 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빼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분모가 통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당연히 통분해서 뭐 D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통분해서 더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통분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빼주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곱셈은 어떻게 돼 있어? 얘네 곱하면 당연히 뭐 분모분의 분자 쓸 수 있을 거고 나눗셈이면 당연히 뒤집어서 곱하는 거 알죠? 그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는 어려울 거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비례식 있는데 자, 여러분들 비례식은 좀 알아둬야 될 거. 자, A 대 B가 2 대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해석을 저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3A가 2B다. 이거 무슨 해석이야? 결국 내항 곱이 외항 곱이랑 같다.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A가 2B랑 똑같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반대로도 우리가 3A가 2B랑 같으면 얘가 몇몇 넣어야 똑같아요? 2 넣고 3 넣으면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2 대 3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대 B가 2 대 3이다. 그러면
A가 2K, B가 3K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돼.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게 2랑 3도 가능하겠지만 2배에서 4랑 6도 가능할 거고 3배에서 3이랑 네. 3배에서 6이랑 9 이런 것도 가능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A는 2의 배수, B는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K, 3K로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비례식 나오면 뭘로 둘 수 있다? 새로운 미지수로 뭐 2K, 3K 얘를 2K, 3K로 둘 수 있다. 요거까지 가져가 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특수한 문제 유리식 계산인데 이게 이따가 좀 쓰일 거야. 쓰일 거긴 한데 차근차근 볼게요.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는 지금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1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분모가 몇 차예요? 1차, 분자가 2차죠. 그렇죠?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잖아. 이러면 이걸 정리를 대체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난이도 높은 문제 잘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울 산술기하 들어봤죠, 민서가? 산술기하에도 이걸 좀 쓸 겁니다. 그래서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어떻게 되게 한다? 분모 차수가 더 크게 변형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이론이 자, 3분의 7이에요. 너네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민서가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몇 더하기 몇으로 써도 돼? 2 더하기? 그치? 네, 이게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7에서 3을 나눴을 때 이게 뭐예요? 몫이겠죠? 맞아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7을 3으로 나눠서 자, 7은 3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몫이 몇이야? 2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몇이요? 1이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나머지 정리 기억나나요? 맨 처음에 배웠던 거? 7을 3으로 나누면 7은 3으로 나누면 몫이 몇이고 2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쓰는 거.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거 이해 제대로 하면 유리식 변형 다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봐요.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다. 그러면 얘 이렇게 분리한다면 이거는 3으로 약분돼야 한다. 약분되죠? 3분의 3 곱하기 2니까. 약분되니까 2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 얘는 3분의 1이니까 얘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이론을 여기서 똑같이 써먹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분자가 더 크잖아. 이거 어떻게 써? 위에서 아래 나눠서 몫과 나머지 구했죠? 똑같이 해요. 얘를 뭘로 나눈다?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야. 직접 나누는 거야. 왜 나누는지 알겠어요? 얘도 7에서 3 직접 나눠서 몫과 나머지는 해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네 조금만 정리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뭐가 된다? 이게 몫이 되고 네, 7에 3을 나누는 그 다음에 얘가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얘도 해봅시다. 자 이거 직접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직접 나눴을 때 우리 이거 나눌 줄 알죠? x제곱 여기 1 있으면 여기 x제곱 만들기 위해서 x를 x 곱해야 이제 만들어지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1하면 요게 되니까 빼주면 x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x 튀어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1 내려서 여기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야 얘가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결국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거를 그대로 어디에 올린다? 얘 대신에 얘로 바꿔서 쓰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약분되면서 이거 약분되네 사라지면서 이거는 x-1 이게 몫 쓰면 돼.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얘분의 얘. 그러니까 이것분의 나머지 쓰면 돼. 결국에는 몫이 여기 남고 나머지 여기 남는 이유가 뭐다? 이 이유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요거 한 번만 필기를 해주시고요. 옆에다가 이게 이 이론으로 간다라고 느껴주면 이것도 당연한 게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네, 잘 정리해 주시고 뭐 밑에 것만 해주셔도 되고 이 위에랑 같이 해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게 이렇게 나눠서 생긴 일이고. 자, 됐으면 4개 이상 유리식. 자, 4개 이상 유리식 뭐라고 돼 있어? 그냥 적당히 2개씩 묶어서 계산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분모가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이다. 그러면 부분분수로 변형하는 건데, 자, 요건 이제 처음 보긴 하죠. 부분분수 변형은 제가 일단 문제가 나왔을 때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건데, 일단 근데 이 식이 이제 왜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어. 자, 이 친구를 이렇게 할게요. x 플러스 1분의 1과 x분의 1을 뺄 거야. 자, 이거 계산하면 통분해야 되죠. 맞아요? 통분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러면 이렇게 통분했을 때 우리는 아까 계산법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x 플러스 1을 위아래에다 이렇게 곱할 거고, 여기 이제 x를 위아래 곱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1에서 x 뺀다 돼 있는 거 보여? 그럼 이거 삭제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얘가 나오겠죠. 그쵸? 따랐어요? 요 모양이.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해요? 두 글자로? 분모를 뭐 하는 과정이야? 통분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 통분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통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분리하냐고 해, 만약에. 그럼 이걸 어떻게 분리할 거야 하면 이제 이 공식을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부분분수가 통분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써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 공식 어떻게 돼 있어요? AB분의 C는 B-A분의 C 곱하기 A분의 1 B분의 1인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는 어차피 나와 있는 게 이것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B-A 뜻은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어떻게 돼요? 1이죠. 그러면 1 되는 거야. 따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쓰죠. 위에 1 그대로 씁니다. 따랐어요? 그 다음에 A분의 1이 뭐예요? 얘분의 1 생각하고 B분의 1 생각해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X분의 1 빼기 뭐가 된다? X 플러스 1분의 1. 이 과정을 하면 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통분의 반대가 뭐다? 부분분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분분수는 뭐의 반대말? 통분의 반대. 그래서 요거는 부분분수로 변형. 이게 부분분수. 부분으로 찢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분의 반대다. 이렇게만 필기를 해줍시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기를 이제 빼주는 게 네, 여기 이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이제 통분이고, 부분분수고. 그리고 이 반대 방향이 통분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통분의 반대예요. 부분분수는. 그리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번분수 계산 요거는 이제 할 줄 아시죠? 우리가 분수분의 분수 되면 분모는 여기죠. BC 분의 그다음에 분자. 그래서 분모 여기 이제 BC 안쪽 곱한 거 분의 바깥쪽 곱한 거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약분도 어떻게 하시는 줄 알죠? 약분은 어디끼리 가능해? A랑 C끼리 약분되고 B랑 D끼리 분자끼리 분모끼리 약분돼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넘어갈게. 그다음에 지금 유리식 다 했는데 앞에 이제 네 문제 해봅시다. PC에서 1번부터 가보자. 네, 개념서 펴서 1번부터 가보고요. 근데 사실 여기는 뭐 문제가 뭐 잘 나오는 데는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 수준으로 가면 돼요. 1번에 1번부터 갑시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돼 있는데 1번에 1번. 자, 얘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통분부터 해야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보면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이거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이게 되는데 우리가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플러스 1과 약분이 되니까 하나씩 없애면 되겠죠. 그쵸?
이제 위에 1 남을 거고. 두 번째. 여기는 이제 2랑 1이랑 마이너스가 이제 위쪽에 올 거니까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이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약분이 어떻게 되는 거구나. 약분이 되진 않지만 통분을 뭘로 해야겠다는 보이죠. 통분이 x 플러스 1이 똑같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만 위아래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위아래 곱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를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해야겠죠. 따라서 x-2에서 뭐를 뺀다?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x- 몇 대? 5가 되겠죠. 바로. 네, 그냥 바로 마무리할게요. 이게 정답이 되겠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약분할 거 다 찾아보면 돼. 곱셈이면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실 숫자든 문자든 곱셈이 나왔다.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다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한다? 인수분. 여러분들 인수분해는 결국 약분할 때는 뭐 한다? 인수분해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약분은 인수분해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약분하기가 쉬워지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다 인수분해 합시다. 왼쪽 밑에는 뭐가 되고? x-1분의 그리고 왼쪽 위에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는 합차 공식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할 거 해봅시다. 분모 분자 똑같은 것들은 약분을 다 해주시고요. 네, 남은 게 없죠. 그러면 네, 그냥 뭐 얘가 정답이 되겠죠. 더 할 거 없이. 다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2번에 네, 이 친구. 자, 이거는 어떤 개념 써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쌤이 아까 부분분수로의 변형이 있었죠. 거기 한번 다시 펴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부분분수 변형에 하나만 더 체크를 해주세요. 쌤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A, B분의 뭐 C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이런 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분모가 곱꼴일 때 쓰는 겁니다. 혹은 2차식일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뭐 한다? 부분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부분분수로의 변형을.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곱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2차.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 곱해져 있어야 2차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2차가 있다면 네,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나타내야 되고요. 자, 그럼 갈게요. 자, 얘도 어떻게 한다 그러면 부분분수에서 할 수 있다. 물론 얘는 한 이 정도는 통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3개, 4개, 5개 나온다면 못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분수로 풀어봅시다. 자, 부분분수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얘는 뒤에서 앞에 뺀다고 했었죠. 그러면 1분의 1에서 네, x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뺀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뒤에서 또 앞에 빼면 2가 되죠. 그러면 2분의 2가 되면서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1분의 1과 2분의 1은 사라지고 여기도 뒤랑 앞에랑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뒤랑 앞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이랑 뒤가 남는구나. 그래서 뒤랑 지금 앞이 사라진다. 자,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됩니까? 결국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되죠? 네. 따라서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된다? x 플러스 3분의 네, x 플러스 3을 위아래에다 이제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3에서 x 빼니까 3 되겠죠. 그래서 k가 3이 됩니다. 사실 뭐 통분해서도 풀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개가 되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통분을 하셔도 돼요. 자, 넘어가고 3번 갈게요. 네, 3번은 조금 특이하게 생긴 형태죠.
자, 얘를 간단히 해보라고 합니다. 얘들 이건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하세요. 자, 복잡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생겼는데 어디부터 해결을 해야 되냐? 얘들아 어디부터 해결해야 될까 이거는? 처음에? 가장 그치 이 아래부터 뭔가 해결을 해야겠죠. 자,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고 여기가 x야. 자, 그런데 x 플러스 1이고 x인데 그걸 다시 뭐 하는데 그것분의 1이래요. 얘들아, 이게 무엇분의 1이 무슨 뜻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2분의 1이 있어. 이거분의 1이 몇이에요? 2죠. 이거 왜 2냐 했을 때 물론 번분수 계산으로 이렇게 해서 1분의 1분의 2분의 1 하니까 2 된다 해도 되겠지만 이 뜻이 뭡니까? 1 나누기 2분의 1 아니야? 위에서 아래를 나눴으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1 곱하기 2인 거죠. 결국 뒤집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그냥 뒤집으면 돼요. 역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역수라는 뜻이니까 그냥 얘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 친구를. 그러니까 요 밑에만 이제 얘만 얘가 된 거고, 네, 한 번에 바꾸면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x분의 x로 바꿔주면 2x 플러스 1이 밑에 나오지만 이것도 역수해라. 즉 이거 따라서요? 몇 번이니 그러면? 응? 이거 적된 거였나? 아, 미안해. 여기가 내가 잘못 썼구나. 미안. 이거 뒤집어 쓰니까. 네, 쏘리. 이렇게 써야죠. 그러면 네, 요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x분의 x 해주니까 x 플러스 1분의 2x? 응? 쏘리. 요거구나. 네. 그러면 여기가 2x 플러스 1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네. 그러면 정답이 4번인가요? 4번으로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비례식과 유리식의 값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일단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식이 하나만 나와 있는데 식을 또 하나 구하라고 합니다. 쌤이 이제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서 문자가 몇 개 있을 때 지금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있죠.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하다 했어 쌤이 항상? 2개 필요하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식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쌤 대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x랑 y는 직접은 못 구해요. 직접은 못 구하는데 이게 지금 분수는 2분의 6 같은 즉 6대 2 같은 비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3, 1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분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비례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식이 하나만 있어도 xy에 대한 적절한 비례 관계를 넣으면 그냥 알아서 약분돼서 날아갈 거라는 거야. 그렇게 인지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식이 하나만 있어도 풀 수 있다. 왜? x와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문자가 얘는 이제 2개고 식이 하나면 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식이 하나 적을 때 얘기하는 거야. 문자보다 식이 하나가 적을 때, 하나가 적을 때, 관계식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요? 5를 위로 올리고 얘를 올리면 되죠. 올리면 이제 5x가 x 플러스 2y 되겠죠. 저는 이거 혹시 왜 올리는지 알고 있어요? 자, 이거 올리는 거 다시. 그러니까 이거를 올린다는 게 양변에다 이제 5를 곱하면 이 5는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5가 얘를 올라오는 거야. 약분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i도 이제 여기다 곱해주면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4x가
2y가 된다. 그러면 2x가 y가 된다. 그럼 어떻게 풀지? y 대신에 2x 넣어서 풀면 되겠군. y 대신에 2x 넣으면 돼. 따라왔어요? 자, 그럼 y 대신에 2x 넣어봅시다. 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 x 2x 그리고 3에다가 2y, y니까 2x의 전체 제곱이다.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네, 요거는 3x 제곱이죠. 덕분에 뭐가 된다? 그냥 4x, 4에다가 3 곱했기 때문에 12x 제곱이다. 따라서 약분하면 4가 되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자가 약분이 될 거다. 비례식 관계면 넘어갈게요. 자, 이걸로 끝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가고 일단 메인은 여기에요. 사실 여기는 뭐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뭐 나온다면 저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메인은 이제 여기 유리함수 그래프부터 가볼게요. 자, 오늘 거 잘 들어주시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뒤에 있는 요 한쪽이 이제 다거든요. 요 한쪽에서 다 정리를 할 거고 하나씩 좀 해봅시다. 자, 얘들아 유리함수 정의 나와 있는데 아까 유리식 정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유리식의 정의는 뭐였죠? 다항식,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게 유리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는 뭘까요? 그 유리함수꼴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꼴로 있을 때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 y는이라고 하면 이게 유리함수예요. 그냥 y는만 붙어 있으면 이 정도로 보면 되고 그래서 y는 fx, 이거 fx가 유리식이다. 그럼 유리함수다. 이건 정의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정의역이 뭐냐면 얘들아 정의역이 뭐였죠? 정의역이 뭐였죠? x죠. x의 범위라고 하시면 돼요. x의 범위인데 그거는 분모가 지금 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분모는 항상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그건 무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겠구나. 따라서 정의역은 이제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봐줄 거고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다항함수는 우리가 여기가 다항식 즉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이러면 이제 뭐 2차 함수겠죠? 그렇죠? 다항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럼 물어볼게요. 상수함수는 다항함수 아니에요? 이것도 다항함수가 돼요. 항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항이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따라왔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다항함수다. 자, 그러면 정의역은 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으면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쓴다?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쓴다. 여기서 그 배운 걸 쓰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유리함수 이해를 해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뭐야? 숫자가 좀 이상하네. 지금 숫자가 거꾸로 돼 있네요. 네, 요거는 그 좀 네. 내가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네, 이거 잘못 쓰셨나 보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여기를 대칭 이동 시켜서 이제 그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칭을 시켜서 했는데 요거를 아마 안 지우신 것 같아. 어쨌든 숫자가 거꾸로 써 있더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어쨌든 지금 글씨가 좀 잘 돼 있으니까 보기 편하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지금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 이 안쪽에 있는 이 친구를 보시면 이게 지금 조금 꺾여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게 완전한 곡선이에요. 곡선이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이런 곡선인데 네,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이 곡선에서 우리가 이 y는 x 분의 1을 이런 곡선을 그릴 수 있다. 또는 이제 어떤 걸로도 그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릴 수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네,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함수를 아무것도 모르는 함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봤어, 만약에 이 친구를.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야 돼? 우리가 함수 그리고 싶을 때는 아예 몰라.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넣어봐야죠. 뭐 지나는 게 뭘까? 그럼 뭐 x 1 넣어봐요. y 몇 지나요? 1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2 넣으면 몇이 돼? 2분의 1 되죠. 그런 식으로 1,1 찍고 2분의 1, 1,2분의 2,2분의 1 찍고 만약에 이거 2분의 1 들어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역수되니까 2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2분의 1,2 지난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개 찍고 쭉 그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x가 이제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가 굉장히 커졌어. 음. 몇이죠, 이게? 100만이죠, 그쵸? 100만 분의 1이요. 이거 어디에 가까워지는 걸까? 막 이렇게 늘어나. 0에 가까워지는 거 보여요? 맞아요?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0에 가까워는 지는데 0에는 도달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죠. 왜냐면 이 자체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 1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 내가 1분의 1은 한 칸 중에 한 칸을 칠한 거고 10분의 1은 뭐예요? 10칸 중에 뭐 10칸 중에 여기서 한 칸을 칠한 거죠. 그럼 이거는 100만 칸 중에 하나 칠한 거기 때문에 이게 0이 될 수는 없지.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0으로 가까워진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쪽으로 가면 똑같이 뭐로 됩니까? 0으로 가까워지면서 여기 이제 만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넣을 수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찍어주면 똑같은 형태의 이 그래프가 나오고 그 그래프가 y는 x분의 1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지워주세요. 그래서 y는 x분의 1이 이 그래프고 근데 y는 만약에 이제 뭐 x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또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봅시다. 자, 얘들아 지금 그래프 특징이 보면 x는 0이랑 그러니까 즉 이 y축이랑 만나요 안 만나요? 이 그래프가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y축을 뭐가 0이라고 한다고? x가 0이야 y가 0이야? x가 0이라고 하죠. x가 세로선이니까. 그럼 x가 0을 넣었어요. 근데 0을 넣으면 분모가 뭐가 돼? 0이 되잖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못 지나가는 거야. 따라왔어요? 0을 넣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형 막 쓰잖아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아까 뭐 됐어? 마이너스 1 됐잖아. 1 넣었으면 1 됐잖아. 근데 0 넣으면 이게 지금 도달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응. 그러니까 도달을 못해서 없다기보다는 이건 분모가 0이 안 돼서 없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y는 0과도 안 만나죠. 얘는 왜 안 만날까요? y는 0이 된다는 건 즉 y가 0이라는 건 얘가 0 된다는 거죠. 자, 무엇분의 1이 0 될 수 있을까요? 없죠. 뭘 넣어도 0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0이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자 이제 알 수 있는 거. 얘들아 x정근선은 어떻게 만든다? x정근선은 분모가 몇이다? 분모가 0이다로 x정근선을 만들어요. 따라왔어요? y정근선은 뭘로 만들어? 이 x가 분모에 있는 이 유리식을 0이라고 하면 y가 0 해서 y는 0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형태로 정근선 다 찾을 거야.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y는 x분의 3은 이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얘 좀 이따가 하고 여기부터 먼저 이해를 해볼게. 자, 밑에 쭉 가봅시다. 자, 밑에 보시면 유리함수 무엇의 그래프 요거 있죠? y는 x분의 k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가 있으면 이제 무슨 형태? 기본형이라고 돼 있는데 뭐 그냥 기본적인 형태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 그래프예요. 이 노란색만 지금 보시면 돼요. 여러분한테는 파란색인가요? 요거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는 거 혹시 보여요? 이게 정근선이야. 정근선은 이제 점선으로 쓰면 돼요. 점선으로 네, 그려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너네가 정근선이라는 걸 지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구나. 그치? 요거 한번 써드릴게요. 근데 이 칸이 좀 적긴 한데 정근선을 네, 요거를 안 써줬구나. 요 유리함수 바로 위에다가 요 정근선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정근선. 정근선의 정의. 네. 정근선은 뭐냐면 곡선이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그 직선을 정근선이라고 합니다. 곡선이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곡선이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져? 한없이 여기 가까워지는데 그 직선을 이제 정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곡선이 한없이 다가는 근데 가까워는 지는데 이제 만나진 않아. 그래서 그 직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썼죠, 요거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다시 볼게요. 자, 유리함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되겠니? 네, 이렇게 볼게요. 지금 조금 왜냐면 이거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볼게요. 자, 정근선 뭐라고 돼 있어 지금? x는 0과 y는 0이 돼 있어요. 그래서 x축, y축, x축인데 정근선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부분이 x는 0과 y는 0이 정근선이다.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돼 있는데요. 자, 정의역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정의역은 뭐라고 했지? x의 범위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저 그래프는 근데 너무 좀 작아서 안 보이죠? 그래프는 네, 이 왼쪽에 그려놓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정의가 되는 영역이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 이런 데서 정의될 거고 마이너스 4에서 적응될 거고 다 정의가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는 정의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빼고 정의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정의역은 뭐예요? x가 0이 아닌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요? x가 0이 아닌 실수. 자, 치역은 뭐예요? 치역은 정의가 뭐라고 했죠? 그치, 함수값 전체 집어. 잘했어요. 함수값이 뭐였어요? x를 대입했을 때 그 y값이 오케이? 함수값이었어요. x를 대입했을 때 그 대응될 때 y값 그게 fx 값이었죠. 맞아요? 그럼 함수값들의 모이니까 이 fx들, 이 y값들의 모임이잖아. 그럼 y값들이 지금 만나는 게 x 넣을 때 만나는 게 여기 있죠. 그럼 요거 다 돼야 돼. 이 y값들 다 되는 거야. 여기도 x 넣을 때마다 y가 다 돼야 돼. 다 되는 거야. 그럼 어디만 안 돼? 0만 이것만 빼고 지금 다 되는 거죠. 맞아?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다 만나는 게 다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y는 0이 결국 치역이 이 y의 그러니까 내가 함수값들의 범위, 함수값들의 전체 집합, 그 집합들이 결국 0을 빼고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0만 빼고 이제 실수가 된다. 그래서 y는 0이 아닌 실수, 이게 치역이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정근선의 교점은 뭐야? 정근선이 이거랑 이거였죠. 그래서 그 정근선들을 이제 만나게 하면 그게 뭐가 된다? 여기 0,0이 되겠죠. 이거 왜 0,0? x는 0과 y는 0이 만났으니 0과 0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점대칭과 선대칭.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위에 이제 그래프에도 있을 텐데 이 하얀색 그래프가 아까 y는 이제 x분의 1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2든 3이든 상관없이 k든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냥 k로 이렇게 줄게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가 0,0의 점대칭이냐 물어보면요. 0,0의 0,0의 점대칭이냐 물어보면 이 점 있죠. 이 점 있죠. 이게 대칭적입니다. 따라왔어요? 대칭이고 이 길이도 실제로 같아요.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정도의 점을 찍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점에서 이렇게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점대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 B라는 걸 넣어요. 그러면 이게 점대칭, 원점에 대해 대칭이면 어떤 게 나올 수밖에 없냐? X값이 반대고 Y값도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 A, B 넣어서 성립한다 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넣어도 똑같아, 똑같아. 똑같죠? 왜냐면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그래서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점대칭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 정도로 보면 돼. 그 다음에 선대칭. 자, 선대칭인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얘기 못한 게 하나가 있어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위에 지금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하나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두 개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k가 0보다 클 때, 즉 이 부분이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그려져요. 따라왔어요? 왜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이거 잠깐 넘길게요. 편의상 잠깐 넘길게요.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xy가 k잖아. 그러니까 곱해서 k잖아. 곱해서 이거 지금 양수인 거죠.
그럼 곱해서 양수이려면 이거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음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x도 양수, y도 양수인 여기거나 아니면 x도 음수, y도 음수인 여기가 되는 거야. 양수, 음수. 그래서 이쪽이 되는 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얘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친구가. 그럼 k가 마이너스라면 얘는 어디가 될 수밖에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일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 그래서 요런 데밖에 안 된다. 괜찮아요? 그래서 4분면으로 치면 몇 사분면이야 이거는? 여기에 몇 사분면? 1사분면이고 어떻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기 때문에 몇 사분면이 위치하는데 K가 전부 다 크면 1, 4, 3, 4 쪽에 그치? 그냥 이렇게 위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점대칭까지 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이나 다 점대칭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선대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얘가 y는 x예요. y는 x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서 y는 x 이렇게 하면 이거 대칭인 거 보입니까? 여기랑 대칭이죠. 그거 따라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대칭이죠. 맞아요? 요런 느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봐도 자, 여기는 y는 몇이에요?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랐어요? 그래서 어디에 대해 대칭이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이렇게 뒤집어서 똑같죠. 맞아요? 약간 어떤 모양이랑 비슷해요? 약간 민석이는 알 텐데 약간 농구공 모양이랑 비슷하죠 지금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농구공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편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딱 가운데. 그러니까 이 정근선이 교점을 지나야 돼. 정근선이 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거? 1인 거랑 기울기 몇인 거? 마이너스 1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뭐가 된다? 선대칭. 그래서 이 유리함수가 어디에 대해 선대칭이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가운데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이따가 또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K가 커질수록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했는데 아까 그 얘기는 이제 거기서 하면 됩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1,1 해가지고 y는 x분의 1 있었던 거 있죠. 그쵸? 이거 말고도 y는 뭐 예를 들어서 x분의 3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려질 건데 아까 위에 그려져 있죠. 그러면 1 넣으면 3이잖아. 그럼 1,3을 지나니까 한 2쯤 지나는 거야. 따랐어요? 그 다음에 3 넣으면 1이니까 3,1쯤 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어집니다. 따랐어요? 그래서 이 여기 K 값이라 부를 거야 앞으로. K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에 멀어져 가까워져? 멀어지는 거야. 어떤 점에 대해서?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지는 거야. 이게 정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K 값, 절대값 K 값 커질수록. 반대로 절대값 K 값 작아질수록은 정근선이 가까워지겠죠. 왜냐면 3에서 1로 변하면 더 가까워지는 거지. 오케이?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고 K값 작아질수록 K값 커질수록 멀어지는 거야. 절대값 K가. 자, 근데 왜 절대값 K냐면요. 이게 K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K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즉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숫자의 실제 크기랑 상관없이 이 숫자만 커지면 멀어지는 거야. 따라왔어요? 이 수치 자체는 작아지지만 숫자가 커질수록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K가 커질수록 멀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실제로는 이제 평행 이동시켜서 갈 거야.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 그래프들 보이죠? 자, 얘들아. 여기는 지금 중심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거냐면 내가 이 유리함수를 평행 이동시킨 거야. 근데 너네가 아직 안 배워서 이거를 모르겠구나. 민서가 너는 기억나요? 평행 이동?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나? 도형의 평행 이동. 요게
평행이동이 사실 이제 이거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시 배울 거긴 한데 지금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평행이동이 이제 뭐였냐면 내가 어떤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점을 뭐 A, B라고 한다면 P만큼 움직이고 Q만큼 움직인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A, B에서 얼만큼 움직였다? P만큼 움직이고 Q만큼 움직였으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이게 그대로 붙겠죠.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꼭지점이 만약에 A, B라고 해. 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근데 얘를 이제 만약에 P만큼 움직였다. Q만큼 움직여. 그러면 이 점이 이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고 y는 네 x-a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세울 수 있죠. 물론 이제 최고차항계수 그냥 1이라고 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둔 거고. 그 얘는 어떻게 변할까? 얘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y는 잘 봐요. 이 점은 그럼 몇 콤마 몇이야? A 플러스 B 콤마 B 플러스 Q 되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게 꼭지점이 이제 있는 이유가 이게 0 될 때가 최소라서 그런 거잖아. 그럼 얘가 0 될 때 그 x값이 a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얘도 그 0 될 때 x값이 이제 요거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왔어요? 조금 지금 식이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b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 b도 b 플러스 q로 바뀌어야겠죠. 자, 이거 이해 안 되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혹시 이거 안 되는 거 있어요? 괜찮아? 갈게요. 그러면 자, 실제 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봐. 이거는 전개하면 이거죠. 괜찮아? 그러면 이거 다시 순서만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x가 뭐로 바뀐 거예요? 이 x가 뭐로 바뀐 거예요? 이 마이너스 a 대신에 이 x 마이너스 p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로 바뀐 거죠. 따라왔어요? b는 뭐로 바뀌었어요? b가 아니라 y는 뭐로 바뀌었냐면 얘를 넘기면 y 마이너스 q고 이게 사라지죠. 맞아요? 그러면 y는 뭐로 바뀐 거야? y 마이너스 q로 바뀐 거 아니야? 따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평행이동 x축 방향 p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p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x 대신에 x-p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y-q를. y축 방향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 y-q 대입한다.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지금 안 적어도 되는데 지금 혹시 모르면 안 되니까 이것만 적을게요. 해서 x축 방향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면 요거를 한다면 얘는 어떻게만 해주면 된다고요?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x-p 대입 y 대신에 y-q 대입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행이동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야.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네. 여기 위에 있구나. 네. 아까 그래프에서 지금 바뀐 거니까 이 그래프 이제 4개를 같이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요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어떻게? 플러스 p를 한 거고요. y축 방향으로 어떻게 했다? 플러스 q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얘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써주세요. 네, x축 방향 플러스 p, y축 방향 플러스 q예요.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한 거고요. 그 평행 이동한 게 이 그래프인데 그럼 x 대신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 얘들아? x 대신에 x-p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에 y 대신에 y-q가 들어갔다면 그 q를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y축 방향은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y축 방향이 있죠. 요거는 어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 여기가 b였잖아. 이 높이가 b였잖아. 근데 지금 이만큼 올라가면 q만큼 올라간 거죠, 그냥.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q만큼 플러스 됐구나 해서 마지막 q를 더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결국 이제 이 전체적으로 q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가운데가 q만큼 올라갔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정근선 쌤이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분모가 몇이다? 분모가 0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정근선? x정근선. 다시 x정근선 어떻게 구한다? 분모가 0이다. 그럼 얘는 분모가 0이다 하면 x가 몇? p죠. 그래서 x가 p가 되는 거야. 왜? 지금 이게 p만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점이 p만큼 움직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돼요? p만큼 움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점이 위로 q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위로 움직인 거 아니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움직였으니까 y는 q가 정근선 돼야 되죠. 그럼 정근선 y는 어떻게 구한다고? y 정근선은? x가 분모이는 걸 포함한 그 전체 분수식을 뭐라고 한다? 0이라고 한다면 y가 몇이다? q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근선 어떻게 보는 거야? y는 q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언제? 분모에만 x가 있어야 돼요. 분자에 x가 있으면 안 돼. 다시 분모에만 x가 있을 때 y는 q가 정근선이에요. 오케이? 여기 숫자여야 돼. 따라왔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게 평행이동도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선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 선은? 얘 선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x축 방향으로 뭘만큼? p만큼 q만큼 움직였으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한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y는 기울기가 몇이고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a, b다 하는 거는 이렇게 썼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요게 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배울 거예요.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a, b일 때 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네, 이렇게 써주시고 일단. 네,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 아까 몇이라고 했고 기울기 1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 1자리로 만들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이제 1일 거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일 거고 지나는 한 점이 뭐래요? 정근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죠.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지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마찬가지로 해도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에다가 지나는 한 점, P, Q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 정도로 보면 된다. 그게 얘네 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칭? 선대칭. 그래서 선대칭하는 유리함수가 선대칭하는 그 선은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가 몇이고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이 뭐라고? 정근선의 교점이다. 뭐 상콤마이는 상콤마이, 피코마 Q는 피코마 Q 이렇게. 그리고 점대칭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점대칭은 여기에 대해 점대칭. 그러니까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코마 Q에 대해서 점대칭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 어디에 점대칭하지? 그럼 정근선 구한 다음에 그 정근선을 먼저 긋고 P, Q가 정근선 교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정근선 아까 얘기했었죠? X는 P, Y는 Q가 된 거예요. 왜냐면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근선 구하는 법도
쌤이 얘기를 했었죠. 분모가 0이 된다. 전체가 0이 된다.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정의역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P 빼고 다겠죠. 그래서 X는 P가 아닌 실수고요. 치역은 Y가 Q가 아닌 실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근선의 교점. 요건 어떻게 한다? X는 P와 Y는 Q가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점대시 선대칭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요 안에 멘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근선의 교점의 대칭, 기울기 1-1이고 지난 점이 정근선의 교점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요게 네, 뭐 여기 절대값 k가 커질수록 그 p, q에서 멀어진다는 게 정근선 교점에서 멀어진다는 거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유리함수 여기 보면요. 얘들아, 이거는 이제 아까랑 뭐가 달라요? 아까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y는 이렇게 p랑 q였죠. 이렇게 생겼었죠. 그럼 이게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아까 위에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었죠. 근데 여기서 x가 혼자 분모에 있고 여기 위에는 x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x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분모 분자 다 있으면 뭐다? 이거 이제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성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표준형은 뭐 하기 쉬운 아이라고 했죠? 그치,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게 표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x는 p가 정근선이고 y는 q가 뭐고 정근선이고 이거 부호만 알면 뭐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쟤는 이제 바로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정근선은 당연히 어떻게 본다? 얘들아? 아,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변형하는 방법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가 있어.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잘 들어요. 분모에 있는 아이를 그대로 위에다가 한 번 더 써요. 일단. 오케이? 한 번 더 쓰고 여기 2x죠. 그럼 2배 돼야 되니까 앞에다 2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쟤를 x 플러스 1분의 얘를 그대로 한번 쓰고 여기 2x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2를 이렇게 써. 따라왔어요? 그럼 얘가 뒤에가 몇 대? 2가 되잖아. 근데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빼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변형해주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묶어주는데 오른쪽부터 써주면 돼요. 자, 오른쪽이 뭐예요? 얘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몇이에요? 약분 돼야 안 돼? 이거는 약분 되죠? 약분한 몇이야? 2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그래서 네, 여기 써야 되는데 안 나와 있네. 네, 요거 좀 하나 써주시고요. 네, 이렇게랑 이렇게 묶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을 먼저 써요. 그러니까 여기 1번을 먼저 여기다가 쓰고 2번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네,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여기다가 쓰는. 그래서 오른쪽 먼저 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뀌었죠. 이런 형태로 바뀌었죠. 그럼 정근선 뭐야 얘는? 분모가 0이면 뭐다?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 그 다음에 y 정근선 어떻게 구한다? 얘가 0이다. y는 2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근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이 친구는 정근선이 이제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왼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는 2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 다 그려져 있어요. 그때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1면 어느 방향이 어디 있다고? 오른쪽이 왼쪽 아래가 아니라 이쪽이 있다고. 여기 있어요. 위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인데 자 근데 여기가 문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4분면 어디 지나나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4분면 같은 거 물어볼 때 있죠. 너 몇 4분면이니 하는 거 있죠. 4분면을 물어볼 때는 이거는 지금 유리함수뿐만 아니라 함수를 진짜 여러 가지를 배울 거예요. 나중에 2학년 가서도. 항상 4분면 확인할 때는 무조건 그냥 x에 0 넣어서 부호 확인하면 됩니다. x에 0 넣으면 몇이요? 얘는? 여기 0 넣어보면
1분의 마이너스 1이 2 더하니까 1이죠. 그러니까 0,1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나가고 이렇게 생겼겠죠. 네,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유리함수를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한다? 정근선을 먼저 그린다. 유리함수 어떻게 그린다? 정근선을 먼저 그리고 정근선 찾아서 분모형, 네, 전체형.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이 오른쪽 아래인지 왼쪽 아래 오른쪽 위인지는 얘 부호보고 마이너스니까 요 방향 2, 4, 4, 4 쪽이다.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을 찾아가지고 네 어떻게? x에 0 대입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도 어떻게 좀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알려드리면 자 정근선을 할 때요. 잘 들어요. 결국 이 2가 어떻게 오게 된 거냐면 이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해서 여기 x 플러스 1의 개수 1분의 x 플러스 1 개수 2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근선은 어떻게 온 거야? 결국 그냥 바로 맨 처음 일반형에서 이 앞에만 네모쳐서 1분의 2네 y는 1분의 2네 이게 그냥 정근선이에요. 요거는 팁입니다. 다시 일반에서 정근선 어떻게 구한다? y는 1분의 2다 바로 구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x정근선은 그냥 분모가 0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k값 있죠. 요거. 요게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만약에 정근선만 필요해. 그러면 그냥 얘가 0이다. 얘가 y는 정근선이다 하시면 정근선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근선 이렇게 됩니다. 얘도. 그래서 분모가 0이다 하면 네, x가 뭐 마이너스 1분의 d 되겠죠.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여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정근선 y는 c분의 a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해서 분모가 0이다 하면 이 정근선 나오고 x 정근선. 그 다음에 여기 y는 c분의 a가 y 정근선. 정의역은 뭐다? 정근선 빼고 치역도 정근선 빼고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 뭐예요? x와 만나니까 얘, 얘가 되겠죠. 그 다음 점대칭은 정근선의 교점에 아까 점대칭이라고 아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선대칭은 어떻게? 이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고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선대칭이다. 지나간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역함수인데요. 네, 여기까지 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얘들아, 일반형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일반형이 어떻게 돼 있는 거? x가 위아래 둘 다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면요. 공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익히시면 돼요. 여기 a랑 d 있죠. 여기 왼쪽이 오른쪽 아래를 자리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요. 이러면 이제 역함수가 돼요. 오케이? 역함수를 어떻게 구한다?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형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근데 이 표준형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정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근선을 뒤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아까 평이동도 여기 정근선이 있을 때 이게 원래 이제 0,0이었잖아. x는 0이고 y는 0이었잖아. 그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 정근선을 그냥 옮기면 x축 방향 플러스 p고 y축 방향 플러스 q면은 그럼 이거 정근선 교점이고 x는 p, y는 q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대로 옮겨지는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근선을 옮기면 돼요. 다시 평행 이동할 때는 뭐 옮기면 된다? 정근선을 옮기면 된다. 혹은 대칭 이동할 때는 따라왔어요? 그래서 정근선을 옮기면 되고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역함수 하면 이제 y는 x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역함수는. 그러면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게 1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정근선이 뭐로 바뀌어? xy가 이거 바뀐다고 했었죠. 이거 점대칭하면. 괜찮아? q, p로. 그러니까 정근선만 바뀌기 때문에 요게 바뀌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일반형은 그냥 공식이기 때문에 쟤는 외워주셔야 돼요. 얘들아 5번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5번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정근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친구는 정의역, 치역, 정근선이라고 했는데 내가 뭐부터 구하라 했어 항상? 유리함수의 포인트는 정근선이야. 다시 유리함수는 뭐가 포인트? 정근선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근선 먼저 구합시다. 자, 이거 정근선 어떻게 구한다? 분모가
그치? 0 되는 그 1이죠. x는 1.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몇이다? 0이다. 그래서 y는 2. 괜찮아요? 그럼 정근선이 뭐랑 뭐다? x는 1과 y는 2다. 그래서 x는 일단 네, 축을 그린 다음에 할게요. x는 1과 y는 2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린다? 얘를 이제 k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여기를 보는 거야. 그럼 1이니까 오른쪽이 왼쪽 아래겠죠? 그럼 여기는 확실한데 여기는 어딜까? 여기는 어디예요? 내가 모르겠으면 x에 0 넣어보라고 했었죠. 0 넣으면 몇입니까? 1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0,1을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거죠.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0,1을 지나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거는 그냥 y 절편이에요. y 절편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정근선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얘랑 얘가 정근선이에요. 따라왔어요? 정의역은 뭐가 된다? x가 뭐가 아니다? 이거 집합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다시. 자, 집합 이렇게 하고 x 바 이거 나중에 또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뭐가 아니라 1이 아닌 인 실수. 이렇게 개념 그대로 있을 거고요. 이게 정의역. 치역은 어떻게 된다? y 바 y가 뭐가 아니라 2가 아니다. 인 실수. 2가 아닌 실수. 뭐 정근선은 당연히 요거니까 뭐 이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정근선이고. 그 다음 얘들아 정근선의 교점 물어보면 몇이야? 몇 콤마면? 여기가 몇 콤마면? 1,2가 정근선 교점이야. 정근선 교점이 뭐냐 물어보면. 그래서 둘이 1,2라고 딱 쓰면 됩니다. 정근선 교점 물어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저 그래프는 여기다 다시 써서 할게. y는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무슨 형?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일반형이에요. x분의 x 있으면 요 어떻게 바꾼다? 일단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를 어떻게 한다? 얘 그대로 올려서 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 2x네? 그럼 마이너스 2x를 만들게끔 이렇게 바로 쳐준다.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이 친구를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x에 맞춰서 마이너스 1을 써주는 거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3 되려면 뒤에 뭐가 더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 되려면 마이너스 몇 더 있어야 돼? 1이죠. 맞아요? 이렇게 되고 이거를 쌤이 어떻게 보라고 했죠? 무조건 오른쪽 왼쪽으로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리면 뭐가 된다?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해서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 정근선은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1. y는 몇이다? 얘가 0 되니까 y가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네 방향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 위, 오른쪽 아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 아래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건 사실 뭐 어디를 만나든 모양은 뭐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이때는 x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디 잡으면 지나냐가 별로 상관이 없잖아. 여기는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가파르든 그러니까 정선에 가깝든 아니면 멀든 어쨌든 뭐 3, 4면 4, 3면 똑같이 지나니까 이때는 확인 안 해도 되고 이때는 이제 이렇게 지나면 3, 4면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3, 4면 안 지나니까 확인을 해줘야 돼. 요때는 확인을 안 해도 돼요.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x에 0 넣었어. 1이잖아. 그러니까 0,1 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3, 4분면 지나요, 안 지나요? 이 함수. 안 지나요. 근데 만약에 x에 0 넣어서 뭐 마이너스 1 지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3, 4분면 지날 거 아니야. 이러면 또
이 문제가 3, 4면 지난이 물어봤을 때 다를 거라고. 그래서 이게 다른데 근데 이 친구는 내가 x에 뭘 넣든 어차피 이 밑에 만나니까 어차피 마이너스밖에 안 만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든 뭘든 어차피 3, 4면 4, 3면 둘 다 만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언제? 무조건 x는 0일 때를 대입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프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얘들아, 이게 지금 표준형이잖아. 이거 정근선 구하는 거 이제 알겠잖아. 일반은 정근선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정근선 어떻게 구한다고? 분모가 몇이다? 0이다는 똑같아. x가 마이너스. 근데 y 정근선 어떻게 구한다? y 정근선은 요 x 앞에 네모를 하시면 돼요. y는 몇이야? 그치? 1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 정근선. 바로. 그러니까 정근선만 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된다. 오케이? 네. 괜찮아요? 이 정도로 보면 돼. 정의역은 뭐가 되겠니, 얘들아? 당연히 x가 뭐가 아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겠죠?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네. 2번 얘기하는 거야. 2번은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가 되고 치역은 마이너스 2가 아니겠죠. 네, 여기 아닌 실수가 된다. 왜? 마이너스 2만 빼고 y값이 다 만나기 때문에. 네, 6번 갑시다. 얘들아, 함수 중 그 그래프가 평행이동에 의해, 자, 평행이동에 의하여 밑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얘랑 이제 겹쳐질 수 있는 것, 자, 겹쳐질 수 있는 건 네모 해주세요. 자, 평행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자, 요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이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있죠. x는 0, y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y는 x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건 그냥 눈으로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중심을 내가 어떻게 이동하면 P만큼 이동하고 Q만큼 이동하면 여기에 온다고 했었잖아. 맞아? 점근선의 교점이. 그러면 이 점근선을 바탕으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는 평행 이동했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 원래 그래프를 내가 평행 이동하면 여기로 겹칠까 안 겹칠까? 그러니까 이 하얀색을 이만큼 움직이고 이만큼 움직이면 이 초록색에 겹쳐요 안 겹쳐요? 다시. 내가 지금 이거를 3만큼 예를 들어 이동했고 2만큼 이동을 했대요. 그럼 이게 원래 0,0이었는데 얘는 몇 콤마 몇이 됐겠어요? x3, y2 움직이면 3,2가 된 거. 요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 친구는 이제 식이 뭐가 되고 y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이면 x 마이너스 뭐로 바뀐다? 3. x 대신 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x축 방향 플러스 3만큼 움직이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대입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y축 방향 플러스 2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 1은 뭐 가만히 있을 거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데 그거 마이너스 2 넘기면 어차피 뭐라고? 그냥 2만큼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결국 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K값은 안 바뀌죠. 근데 K값은 안 바뀌는데 결국 평행이동에서는 겹칠 수 있어 없어? 겹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오른쪽 3칸 위로 2칸 가면 이렇게 겹치는 거잖아. 평행이동한 거니까. 따라서 그러면 평행이동에서 겹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이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이 K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평행이동하면 K값이 똑같을 때 겹친다는 얘기는 내가 K값이 다를 때는 얘가 Y는 X분의 1이라고 했으면 Y는 X분의 3을 나왔고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안 겹쳐요. 겹칠 수가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아무리 이동해도 이 친구가 훨씬 요렇게 그러니까 생긴 모양도 좀 달라요. 이게 요런 느낌으로.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다르다는 게 보이죠? 이 모양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겹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평행 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은 뭐가 같아야 된다, 얘들아? K 값이 같아야 된다. 필기하세요. K 값이 같아야 한다. 요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니? 응. 자, 그러면 K값 같은 거 찾을게요. 자, 근데 K값은 얘들아 어떻게 찾는다고? 결국 K값은 표준형에 들어있어요? 일반형에 들어있어요, 얘들아? 표준형이에요, 일반형이에요? 진짜 확실해요? 표준형이 일반형이에요? 아니,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표준형이 뭐라고 얘들아? K가 들어있는 게 표준형이에요. Y는 정근선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 PQ. 이게 정근선 나와 있는 이게 표준형이고 음. 얘가 뭐가 된다? 일반형이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반형이에요. 오케이? 이거 기억을 하시고 자, 네, 그래서 쌤이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물론 미안해요. 물론 쉬는 시간에 쉬고 싶고 힘든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께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성적이 잘 오른다고 했었던 거 기억해요? 어떻게 하면 잘 오른다 했지? 복습을 빨리 할수록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보면은 몇 분 지났어요? 한 20분, 30분 지났나? 기억 안 나잖아요. 당연히 기억 안 나. 왜? 내가 알려준 거지 니네가 습득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을 진짜 올리고 싶으면 복습을 있는 대로 바로 하세요. 내가 뭘 배웠다. 그럼 그거 바로 하시고 50분 내용 10분 안에 복습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 익히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복습해 주시는 게 좋고 뭐 여유가 있으면 유지까지. 그리고 집에 가서도 쌤이 바로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 해야 기억에 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당장도 기억 안 나는데 내일이라고 기억나겠어요? 전혀 기억 안 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무조건 바로 해주셔야 되고 여태까지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K값 같은 거 이게 무슨 형이라고? 얘들아 일반형이 X가 위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형이야. 이걸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K값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K값이 나오려면 이건 표준형이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일반형 같은 것들을 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네, 전부 다 이제 바꿔줍시다. 1번. 자, 1번은 어떻게 바꿉니까? 얘는 Y는 X 플러스 1분의 이거 그대로 쓰라고 했죠. X 플러스 1 그대로 쓰고 여기 1이네. 그럼 그냥 1이겠죠. 뭐 할 거 없고요. 여기서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을 삭제해야겠죠. 그 다음에 얘가 1번, 얘가 2번이다. 따라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여기는 약분하면 1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얘기했지만 네, 오른쪽이 첫 번째고요. 이 왼쪽이 두 번째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K 값이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죠. K가 여기는 1이었는데 여기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르죠. 그래서 1번은 안 되고요. 안 겹치고요. 2번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다가 몇 배? 2배 해야겠죠. 그렇죠? 2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2를 더했으니까 2를 빼줘야 사라지겠죠. 그러면 오른쪽 먼저 왼쪽. 그러면 오른쪽 먼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얘가 약분되면 플러스 2.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이게 K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됩니까? Y는 요거는 좀 조심하라고 넣어둔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Y는 이제 2x-2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쌤이 쓰기로 했잖아. 그대로. 잘 봐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여기는 2분의 1. 왜냐면 x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이 돼야 약분해서 x가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이제 약분하면 x-1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몇 해야 마이너스 2가 돼요? 한 번 더 1을 빼줘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어디가 K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 K값 무조건 지금 이거예요. 보여? 여기가 K값이 되는 거야.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K값은 여기니까 안 되네 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돼요? 여기가 K값.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정리는 해야겠죠. 어쨌든 이제 2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됐다. 그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중에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고요. 4번은 플러스 1이야 밑에가. y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쓰고 2를 더 해야겠죠. 그럼 2를 더 해주면 얘는 오른쪽이 네 먼저 나오고 왼쪽이 나중에 나온다.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는 k 값이 2가 되고요. 5번이 되겠네요. 안 해봤지만. 그래서 5번은 네 조금 복잡하죠. 저 친구도. 자 x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를 그대로 쓰라고 했고요. 이거 몇 배야? 이거는 앞에 뭐 들어가야 돼? 저희 똑같이 되려면 저기 봐요. 마이너스 x죠. 따라왔어? 그러면 x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고 거기다 2 돼야 되니까 한 번 더 더해야겠죠. 하고 이제 오른쪽과 왼쪽 나눠서 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k가 뭐가 된다? 1이 되는구나. 따라서 이 친구만 정답이고. 넘어갈게요. 7번. 네, 해서 뭐 6번 별표 해주시고요. 6번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7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안 중요한 문제가 없기는 한데 네 이렇게 이제 문제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시험 문제. 자 7번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상품마이를 지나고 정근선의 방정식 얘다. 상수의 값의 합을 구하라. 자 쌤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글자는 뭐라고 했죠? 점근선이 가장 중요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부터 봐야 돼요? 여기서 상품마이를 지나고부터 봐야 될까? 아니면 정근선이 얘부터 봐야 될까? 정근선부터 봐야 돼. 왜냐면 생각해봐. 너네 상품마일 지나보면 여기 3 넣고 1 넣어요. 문자 3개면 이거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라. 나중에.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정근선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얘를 점을 지난다. 이거는 유리함수에선 나중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정근선의 방정식 이 친구야. x가 마이너스 y가 3. 쌤 정근선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일반형에서 분모가 몇이면 정근선? 0.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c죠. 이게 x가 마이너스 c. 괜찮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c가 뭔지 나오죠? 마이너스 c가 몇이야? 마이너스 2니까 c가 몇이야? 2겠죠.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y 정근선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죠? 여기서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이거는 지금? 일반형이죠. x 위에 둘 다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아야 되는? x 앞에를 네모 쳐라. 요게 1분의 a가 네 y는 1분의 a가 정근선이 돼. 따라서 y는 1분의 a다. 그게 이제 3이랑 같으니까 얘는 a가 3이구나. 그래서 네 식이 일단 문자가 일단 2개가 벌써 나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다시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b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말 지난다고 했죠? 이거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3 넣고 1 넣으면 b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마무리돼요. 그래서 1은 5분의 9 플러스 b이기 때문에 네 양변에 5 곱하면 넘겨줄 수 있죠. 그래서 5는 9 플러스 b니까 b가 마이너스 4다.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다 더하면 1이겠죠. 네. 1번.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뭐 안 중요한 게 없네요. 8번도 별표하시고요. 자, 함수의 그래프가 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네, 다음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쌤이 점대칭, 선대칭 할 때 개념 다시 한 번만 익힙시다. 얘들아 유리함수는 어디에 대해 점대칭? 유리함수는 어디에 대해 점대칭?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 그렇죠. 정근선이 이렇게 P랑 뭐 Q 이렇게 있다면
이 유리함수는 어디에 대칭? 정근선에 대해 대칭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리고 선대칭은 어디에 대해 선대칭? 기울기가 몇이랑 몇? 1이랑 그쵸 마이너스 1 둘 다. 그래서 1짜리랑 마이너스 1짜리랑인데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갈게요. 자, 함수, 유리함수야 무리함수야? 이거 유리함수잖아. 그게 2,1에 대해 대칭이래. 자, 이게 뭐라고? 정근선의 교점 쓰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에 대해 대칭이니까 아,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구나.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수를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냐면 자, 앞에 보세요. 얘들 이게 몇 코마 몇이죠? P 코마 Q죠. 이거 왜 P 코마 Q라고요? 왜? 왜? 예, 예, 맞아요. 맞는 나서인데 내가 이거 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왜 P 코마 Q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네, 이건 네, 항상 함수는 자, x는 3이 있어. y는 2가 있어. 이거 몇 콤마 몇이에요? 3콤마 2. 당연히 알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근데 왜 3콤마 2예요? 항상 좌표 평면은 x, y로 이루어져 있는데 x가 3이고 y가 2가 만났다라는 뜻이라고 이 교점이. 이거 내가 항상 강조했죠. 이게 왜 여기서 강조되는 거야? 봐봐. 정근선 교점이래. 그럼 이거 정근선 뭐겠어? x는 2랑 y는 1이 보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바로 해버릴 수 있다고. 안 그려도 x는 2와 y는 1이 만났겠지. 그러니까 정근선 x는 2, y는 1이 바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정근선 뭐구나? x는 2, y는 1. 이 개념을 여기다 써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개념이 디테일할수록 문제에서 훨씬 빨라지는 거야. 문제 푸는 속도가. 또 끝났네요. x는 2와 y는 1이니까 이거 정근선이라며. 이거 정근선 내가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가 몇이라고? 0 되는 거. 이게 x 정근선. y 정근선은 어디 앞에? x 앞에. 오케이? 네모 친다. 괜찮아요? 만약에 x 순서대로 안 됐으면 x를 앞에 보내고 나서 해야 돼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이제 정근선이 뭐가 되고 x는 이거 마이너스 b가 되겠죠. y는 1분의 a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둘이 같으니까 b가 마이너스 2고 a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게 각각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 뭐 대략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가 뭐고 y는 몇이고 x는 몇이고 지금 네 2고 y는 1이 이렇게 된 상황이었겠죠. 이건 2,1이고. 자, 그런데 얘들아 정근선을 지나는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선대칭은 지금 유리함수가 두 직선에서 대칭이래요. 그럼 그 뒤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점 지나고 기울기 몇이다? 1이랑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식 어떻게 쓴다고? 직선의 방정식 항상 식 어떻게 쓴다? y는 기울기 m일 때 x-a 플러스 b a, b를 지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쓴다? y는 기울기 몇? 하나는 기울기 몇? 1. 그 다음에 한 점 어떤 거 지난다 지금? 한 점? 몇 콤마 몇? 그치? 정근선의 교점 지난다. 2,1 x-2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공식 요거대로.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만 바꿔주면 되죠. 지난 점은 똑같이 2,1이다. 그래서 네,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x-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해 대칭이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이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지금 이거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까지는 그려 놓으세요. 이해는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갈게요. 9번. 네, 안 중요한 게 없네요. 9번도 별표 치시고. 실제로도 다 잘 나옵니다. 요 지금 내가 한 문제.
자, 9번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BC를 구하래요. 자, 일단 얘는 이제 그림이 거꾸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네, 유리함수에 대한 특징을 찾으면 돼요. 얘들아, 유리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근선. 유리함수는 정근선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서 정근선 x가 몇? 2. 왜? 요게 x가 2니까 그죠? y가 x가 2고 얘가 y가 몇이야?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근선이구나. 그럼 또 찾으면 되죠. 분모가 0인 게 뭐고? 정근선. 그건 하나는 어디가 어떻게 하면 정근선이라고? 요 형태는? 그치. 하나 더? 응. 그치. 어디 앞에? x 앞에. 그치. 거기를 네모 쳐주면 된다. 그래서 요게 정근선. 여기 이제 1 숨어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y는 네, a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나올 건데 근데 여기 좀 복잡하죠? 그쵸? 얘 먼저 합시다. 요거 같으니까 a가 몇이겠어요? 1이겠죠? 여기다가 1을 넣어서 그러면 이제 ax 플러스 b가 0이면 1 넣어서 x가 마이너스 b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같으니까 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을 때 우리 뭐 구하라고 합니까? 상수 ABC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AB까지 나왔어. C만 구하면 되네요. 이제 다시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Y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자, 근데 얘들아 아직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뭔가 안 쓴 게 있나요? 안 쓴 거 찾아봐. 그치? 요거 지금 안 썼죠? 안 쓴 걸 찾아야 돼.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걸. 그럼 이거 1,0을 지난다는 뜻이잖아. 그럼 뭐 하면 돼?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나는 점은 항상 뭐 한다? 대입한다. 지나는 점은 항상 대입한다. 네, 그럼 이제 뭐 1과 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민서가 이거 어떻게 풀죠? 얘가 0이면 어디가 0이면 돼? 분자가 0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C가 0이기 때문에 C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BC 합구하는 거야. 그럼 다 더하면 마이너스 2겠네.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자, 10번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자, 제 무슨 형이에요 지금?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은 어디까지는 알 수 있다고? 점근선까지는 알 수 있다. 근데 정확한 그래프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건 어떻게 해라? 표준형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란 얘기고요. 이 일반형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근선만 구하고 싶어. 3번 지금 정근선이죠. 자, 이거 맞는지 확인만 해보세요. 지금 일반형에서. x는 2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분모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3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걸로. 괜찮아? 그래서 정근선 찾는 방식으로 y는 1분의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y는 2니까 x는 2니까 맞겠죠? 3번은 맞는 거고. 자, 그다음 나머지 해볼게요. 그럼 이것부터 해봅시다. 얘들아, 정의역과 치역은 뭐가 아닌 거라고? 정근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x정근선이 아닌 게 정의역. 그래서 x가 2가 아닌 게 정의역.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3이 아닌 게 치역. 이거는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꿔볼게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y는 x-2분의 그대로 쓰라고 했고 몇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을 앞에 곱한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곱하면 몇이 돼요 지금? 6이 되죠. 근데 제가 7이래요. 그럼 몇 더 더해야 돼? 1 이렇게 가면 되고 어디부터? 항상 오른쪽부터 쓴다. 오른쪽부터. 그러면 y는 뭐가 된다? x-2분의 1 더하기 뭐가 된다? 얘 마이너스 3이냐?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표준형은 이거고. 그럼 이제 1번부터 갑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 자, 이거 x 대신에 뭐로? x-2. y축 방향으로 -3이면 y 대신에 y 플러스 3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3은 x-2분의 1 된 거 맞아? 오케이? 근데 이거 -3 플러스 3 넘기면 어떻게 된다고? -3. 즉 3만큼 그냥 내린다. 여기다가 쓰면 된다고. 그러면 똑같아,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이거는 사실 뭐 하면 됩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은 뭐가 0이 되면 돼요? x축이 뭐가 0이야? y가 0이죠. 그죠? x축이 y는 0. y축이 뭐다? x는 0. 그러면 y의 0을 넣어보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어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그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얘가 0 되는 거잖아. 맞아요? 왜냐면 분자만 0 되면 되니까. 그럼 x가 몇이에요? 3분의 7 아니야? 괜찮아요?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0 넣어보면 바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x가 이제 y에 0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x가 이제 3분의 7이 나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구나. 3분의 7,0 맞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은 y에 0 넣어요. x에 0 넣어요. 그럼 x에 0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0 넣으면. 0 넣으면 몇이 돼? y는? -2분의 7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형에서 알아보는 게 빨라요. 지금 보면. 이거 이해돼요? 표준형에서 알아보면 조금 더 계산은 해야 돼요. -2분의 1, -3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일반형이 조금 더 빠릅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얘들아 x축, y축 만나는 점 이거 조금 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뭐라고 하죠? x절편, y절편 이런 거 구할 때 뭐 어디서 구하자? 일반형에서 구하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일반형에서 하자. 일반형에서 구하자.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뭐 둘 다 맞는 거고. 5번은 그래프가 어디 4분면? 자, 얘들아 강조했죠, 쌤이. 4분면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프 그려서 x는 0 대입한다. 그래서 부호 판단해 주시면 돼요. 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4분면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그거는 네, 2학년 돼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가서 그래프 그려서 x는 0 대입해서 부호 판단하면 된다. 플러스인지 0인지 마이너스인지 요 중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0을 대입해보면 몇입니까? 0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하면 편하죠. 아까 몇이었다고? -2분의 7이었죠. 그러면 얘는 0, -2분의 7을 지나네. 그러면 이거 그려봅시다. 얘 어떻게 그려요? x는 2가 정근선이죠. y는 몇이 정근선? -3. y는 -3. 근데 어디를 지난데? 지금 양수래. 그러면 사실 어차피 여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그래프 잘못 그리는 경우가 보통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게 축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정근선에서 정근선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 마찬가지로 정근선에 가까워지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0, -2분의 7. 사실 이거는 이 점을 확인 안 했어도 그냥 찾을 수 있긴 한데 얘는 확인 안 했어도 돼요. 근데 네 혹시 확인해야 되는 문제만 확인해야 된다. x는 0을.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얘는 2, 4분면 안 지나가죠? 그러니까 몇 4분면 위에 있다? 1, 3, 4, 4분면 위에 있다. 2가 안 지나가니까. 요게 2, 4분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번. 자, 유리함수 최대 최소는요. 쌤이 이제 뭐 나중에는 요 팁도 드리긴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 그리면 되거든요. 그리면 되는데 얘들아 요거는 이제 일반형이죠. 근데 최대 최소 있죠. 요거 기억하세요. 자 범위
얘들아 범위가 있으면 쌤이 항상 뭐 해서 풀라고 했죠? 그래프 그려서 푼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x범위가 있으면 x범위, 뭐 y범위 상관없긴 한데 x범위가 있으면 범위가 있으면 그래프 그려서 푼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리셔야 돼요.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y는 x-1분의 몇 x-1? 4x-1이죠. 거기다가 뭐 한다? 네.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7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부터 쓰고 왼쪽 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그리는데 자 제가 특이점 하나 알려줄게요. 얘들아 최대치소는 내가 뭐 안 그려도 된다고 했는데 민서가 기억나요? 내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최대치소는 뭘 안 그려도 된다? 축을 안 그려도 된다. 왜냐면 그리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근선만 이용해서 어차피 그릴 수 있잖아. 축을 안 그려도 된다는 의미가 이거 x는 1이 정근선이고 y는 4가 정근선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x는 1과 y는 4. 굳이 축 안 그려도 돼요. 막 정확하게 그리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여기가 플러스 7이니까 당연히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가 그려질 텐데 내가 쌤 보세요. 이게 서술형이 지금 다 있잖아. 서술형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쌤은 이제 보통 이렇게 좀 얇게 그려요. 얇게 그리는데 사실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원래는 점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점선을 그리셔야 되는데 서술형 이제 하실 때는 근데 평소에 풀 때는 이렇게만 해놓고 내가 원하는 범위가 2부터 a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x는 2, x는 a를 해요. 그러면 x는 2가 어디 있어? 1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여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2를 그리고 x는 a를 그린 다음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진하게 칠해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이것만 실제로. 그래서 실제 이거 기억하세요. 얘 지금 둘 다 포함되어 있잖아. 실제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여기 원래 없는 거야.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몇이야? 2 넣었을 때 최대값인 거야. a 넣었을 때 최소값이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y값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점선으로 하는 게 정석이다. 근데 쌤은 뭐 실선으로도 할 때 있긴 한데 뭐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점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근선이랑 구분이 좀 잘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쌤이 이제 실선으로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 몇이고? 저기 5.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 B래. 아 반대네요. 미안해요. 최대값이 B네요. 네, 최대값이 B고 최소값이 5래요. 그럼 이거 몇 콤마 몇 지나는 거야? 2 콤마 B 지나는 거고 얘는 A 콤마 5 지나는 거죠.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대입한다? 네,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2 콤마 B부터 할게요. 2 넣으면 몇입니까? 여기 1이죠. 그러면 7 더하기 4니까 11이죠. 아 이거 B가 11이구나. 그래서 B가 11 나오고요. A 콤마 5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A-1분의 7 플러스 4가 5구나. 그러면 없어져서 1이니까 7이니까 A가 8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빼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네, 최대 최소도 별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이 12번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긴 한데 네, 조금 시간은 없지만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에 따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한대. 여러분들 제가 이거 팁 하나 먼저 드릴게요. 자, 얘들아 만나지 않으니까 뭔가 그래프 그려야 될 것 같잖아. 이 문제 그래프 안 그려도 풀 수 있어요. 팁을 드리면. 근데 유리함수만. 무리함수는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안 그려도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 안 그려도 됩니다. 언제만? 유리함수일 때만 직선이랑 이제 그러니까 유리함수 직선 나올 때 만난다 안 만난다 할 때 언제만 유리함수만 식으로만 해도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식으로 하는 것도 뭐 쉽진 않아요. 쉽진 않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일단 만난다 안 만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둘이 같다고 해야겠죠. 맞아요. 같다고 하고 뭐 해줘야 돼? 민서가? 판별식. 판별식 왜 한다?
몇 차식일 때 하는 거야? 2차식일 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무조건 2차식 나와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넘기면 밑에 있는 거 넘기면 무조건 2차가 나오기 때문에 2차에 판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넘기면 된다. 그럼 여기 바로 전개 할게요. 전개 바로 해도 되죠? 그러면 mx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m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이니까 다 넘겨주시면 이제 m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가 0이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쌤이 뭐 하라고 했죠? 판별식 하라고 했지만 얘들아 m의 범위는 지금 따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고 이거 2차라는 얘기도 있어 없어? 없죠. 2차라는 언급이 없죠. 언급이. 그러면 민석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많이 강조했는데. 그치. 최고차항 양상 미지수일 때는 m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눈다. 이게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m에 0 넣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0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0이면 이거 맞는 걸까요? 틀린 건가요? 자, 만나지 않아야 돼. 맞는 걸까? 틀린 걸까? 맞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게 0이라는 게 둘이 안 만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니까 맞는 거야. 그쵸? 아니, 0은 0이다면 어떻게 돼? 만나는 거죠. 그럼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m이 요건 이제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다는 것 자체가 성립을 해야 돼. 안 하잖아. 근데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민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거다. 자, 그러면 m이 0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이땐 판별식 하는 거야. 판별식 어떻게 돼?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느낌이니까 항상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해야죠. 오케이? 판별식 0보다 작다고 가면 뭐가 됩니까? m제곱 플러스 8m이 0보다 작으니까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8, 0 사이죠. m으로 묶어서 하면. 얘들아 그러면 이제 나온 범위가 뭐가 있어? 자, 얘랑 얘랑 공통부분 해야죠. 공통부분 하면 어차피 그냥 m이 0만 아닌 거니까 그냥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랑 합쳐야 되죠. 합친다. 그래서 따라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정답. 그래서 이게 2번이냐 5번이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갈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5번이 답이요. 네, 그래프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은 자, 이거는 그냥 쭉 대입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대입만 하시면 된다. 쌤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죠? fn제곱이 무슨 뜻이다? f를 몇 번 적용? n번 적용.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자, f 그러면 2제곱은 규칙성 찾는 거잖아. f 2제곱 x는 ffx일 거니까. 결국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요걸 넣으면 돼요. x분의 x-1 이걸 넣으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다시 어디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f 무엇인 거니까 f 무엇 여기다가 뭐 넣어야 돼요? 얘를 넣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x분의 x-1, x분의 x-1에서 이제 여기서 1 빼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정리를 하시면 x분의 x니까 빼면 뭐가 됩니까?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약분은 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 사라지니까 얘가 되는 거 2개짜리가. 한 번 더 갈게요. 특징 있을 때까지 가야 돼. 세 번째. 그럼 얘는 이제 f 제곱 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돼. 결국 내가 지금 이거 제곱으로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를 다시 이 x에다 또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x에다 대입해 주는 거야. 왜?
내가 x제곱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여기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이 x-1분의 마이너스 1과 x-1분의 마이너스 1 쓰시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아까처럼 통분해서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x 되겠죠? 그럼 이제 삭제되니까 분모끼리 삭제되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거. 세제곱이 이거래요. 이거 무슨 뜻이죠? 무슨 뜻? 그치, 주기삼. 그러니까 무슨 함수 이게? x가 x로 나온다. 상등함수. 상등함수니까 삭제 가능 불가능? 가능. 삭제 가능하니까 주기가 3인 거야. 오케이? 주기가 3. 그러면 제 몇이야? 2018이죠? 제 3으로 나눈 나머지 몇? 2. 왜?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각자리 합을 다 더해서 11이니까 그거를 3으로 나눈 나머지랑 어차피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똑같이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쟤는 F2의 2로 바꾸면 됩니다. 오케이? 요게 F2의 2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쓰시면 돼요. 갖다가. 그럼 F2의 2는 뭐야? 여기 F2니까 여기다가 2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2 넣으면 몇이야? -1이죠. 네. 하시면 되고. 네. 마지막 문제 빠르게 갈게요. 14번. 네? 13번? 뭐가? -1 아니야? 네, 2번. 그다음 14번 갈게요. 자, 얘들아 이거 내가 저번에 강조했던 건데 이거 보면 내가 뭐 생각하라고 했죠? 요 F랑 G가 어떤 관계라고 했지? 이거 보면 그치, 역함수 관계. 그러니까 이 X가 똑같을 때 여기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꼭 체크하시고. 그러면 결국 뭐야? 우리가 F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를 역함수 한 게 뭐다? GX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는 fx gx 같아. 이게 뭔 말이야? 결국 gx가 f 인버스잖아. 그럼 이게 f 인버스 x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얘들아, fx 이거죠.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공식이 뭐라고?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 여기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어디만 바뀐다? 얘랑 자리 바꾸면서 뭐 한다? 부호반대. 자리 바꾸면서 부호반대. 요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리 바꾸면서 부호반대니까 -2,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 이거야. 1. 요거를. 요 공식에 있어요. 네, 공식에 맨 마지막 공식에 있어서. 근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대.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3x 플러스 a분의 이거랑 얘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1이랑 -1랑 똑같구나. a랑 -1랑 똑같구나. 아, a가 그냥 -1이구나. 끝. 네. 고생했어요. 정리하시고.